정말 너무해. 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고등학교 한 여학생이 억울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친구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그 여학생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도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이야기를 담아 선물 같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 선물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진 한 여고생으로부터 날아온 사연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17살 평범한 고등학생 사라 파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학교의 치어리더였고 인기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0분은 좋게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데 1시간씩 쓰곤 했죠. 특히 저에게 아침 8시 15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바로 풋볼팀 주장인 라이언이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교문 앞 벤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우연을 가장해 라이언과 마주치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라이언은 항상 완벽했어요. 188cm의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 날카로운 턱선. 라이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줄 때면 제 심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만 같았죠. 우리 반에는 에이미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포스터로 도배된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도 몰래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쉬는 시간마다 이어폰으로 K-팝을 들었죠. 저는 예전부터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흔히 오타쿠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울리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좀 짓궂은 면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꼭 놀리고 싶어졌어요. 그날도 제가 먼저 나서서 에이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급식실에서 젓가락질을 하더니 오늘은 또 한국어를 중얼거린다며 키득거렸죠. 진짜 미국에서 살기 싫은가 보다며 친구들과 웃었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레이첼도 거들었어요. 지난주에 에이미가 자기한테 K-팝 가수들 자랑을 하려 했다면서 다 똑같이 생겼다고 비웃었죠. 저는 더 심하게 나갔어요. 성형으로 똑같이 생긴 걸 예쁘다고 하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아이돌 영상을 보고 우는 애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무리의 애들이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 친구들 옆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했어요. 세상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렇게 시간 낭비나 하고. 한국어로 대학 갈 거 아니면서 왜 저러는 거야? 완전 한국병에 걸린 것 같아. 우리는 걔네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키득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며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어요. 특히 새로 전학 온 아시아계 여학생이 울먹이며 도서관을 뛰쳐나갔을 때는 레이첼과 하이파이브까지 했죠.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했어요. 레이첼이 K-팝 덕후들을 비하하는 밈을 올리면 제가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웃긴 댓글을 달았거든요. 레이첼 이거 완전 에이미 얘기 같은데? 크크크 같은 댓글을 달면서 은근히 타겟이 된 애들이 그걸 보길 바라기도 했어요. 학교 축제 때였어요. 에이미가 K-팝 댄스 동아리의 공연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는 레이첼과 함께 가장 먼저 반대했어요. 우리 학교 축제가 이상한 애들 놀이터가 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레이첼은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선동했고 결국 그 친구들의 공연은 취소됐어요. 충격을 받은 에이미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에이미의 눈물 어린 표정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교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에이미의 공연을 막은 걸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학교 축제를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때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등교한 라이언이 체육관 앞에서 친구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새벽까지 몰아봤다면서
평소와 다르게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진지하고 과묵한 라이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드라마 얘기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나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라이언이, 그것도 우리 학교 풋볼팀 주장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레이첼도 놀란 듯 라이언도 이상한 애들 무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라이언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 아이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라이언은 친구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너도 꼭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업 시간 내내 라이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금까지 전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이언은 절대 이상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학교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넷플릭스 앱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면서 볼까 말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도 오타쿠가 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자꾸 라이언의 들뜬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결국 밤 11시 전 한숨을 쉬며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래, 한 편만 보자.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첫 화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지루했어요. 한국말도 낯설었고 자막을 읽는 것도 귀찮았죠. 하지만 주인공이 딸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딸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한 어린애들 게임인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 될 수 있다니. 손에 땀을 쥐며 봤어요. 탈락자들이 쓰러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새벽 3시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겨우 멈췄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드라마로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다음 화가 궁금해 미치는 것 같았죠. 다음날 학교에서 전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에이미가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평소처럼 비웃으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어젯밤 본 드라마의 대사가 떠올랐거든요.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에이미는 저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걸까? 하지만 레이첼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어요. 레이첼은 라이언까지 저런 거에 빠지면 어떡하냐고, 우리 학교 풋볼팀 주장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흥분해서 말했죠. 레이첼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을 때 전 애써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전 또 다시 넷플릭스를 켰어요. 이번에는 핑계도 찾지 않았죠. 그냥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에피소드를 봤어요. 매 순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강렬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미를, 이렇게 깊은 감동을 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진정한 우정과 희생을 보여준 알리와 일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거기다 새벽에 혼자 보는 마블 구슬 게임은 너무 무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서 전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이런 게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던 문화였다니. 그때 문득 에이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축제 공연이 취소됐을 때의 그 상처받은 표정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전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징어 게임을 본 후로 제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넷플릭스에서 비슷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게 됐고 수업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레이첼이었어요.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을 놀리려는데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챈 거죠. 사라, 너 왜 그래? 평소 같았으면 벌써 웃고 있었을 텐데. 레이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너도?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전 부인하려 했지만 레이첼은 이미 제 휴대폰을 낚아챘죠. 그리고 제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레이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 진짜 오징어 게임을 본 거야? 거기다 사랑의 불시착도? 너 미쳤어? 그 순간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어요. 레이첼은 곧바로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헐, 우리의 치어리더가 K드라마 오타쿠가 됐나 봐요. 퀸비의 몰락이 시작된 걸까요? 키읔키읔키읔. 그리고 제 넷플릭스 시청 기록 스크린샷을 함께 올려버렸죠. 몇 분 만에 학교 전체가 알게 됐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치어리더 팀 단체 채팅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전에는 제가 다른 애들을 놀릴 때 키득거리던 애들이 이제는 절 향해 똑같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레이첼의 친한 친구인 메건이 절 지나치며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다른 애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당당하게 맞서 싸웠을 텐데 왜인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평소 앉던 자리에 가보니 레이첼과 다른 애들이 일부러 가방을 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사라, 여긴 이제 너랑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앉아야지. 레이첼이 비아냥거렸어요. 가장 아팠던 건 라이언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체육관에서 마주쳤을 때 전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어요. 드라마 얘기도 하고 싶었죠. 근데 레이첼과 그 무리들이 제 뒤에서 일부러 크게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결국 전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지나쳤어요. 라이언도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요. 결국 전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평소엔 시끌벅적한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이렇게 혼자가 되니까 숨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매일 밤 폰에는 레이첼과 그 무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사라야, 오늘은 무슨 드라마 봐? 키읔키읔키읔. 너도 이제 에이미처럼 될 거야. 한국말 배워. 우리한테도 가르쳐줘. 키읔키읔키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밤이 되면 여전히 드라마를 봤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죠.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어요. 적군과의 사랑이라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요. 인기라는 거품 속에 숨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학교에서 점점 더 고립될수록 전 오히려 더 깊이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어 단어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됐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졌죠. 레이첼이 보낸 악의적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전 오히려 새로운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옆자리에 에이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처럼 그녀를 무시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이미는 여전히 BTS 노트를 끼고 혼자서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습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럽게 느껴졌죠. 에이미는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당당하게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에이미를 힐끗 보던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려는 순간 에이미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에이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얼른 시선을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기, 그거 혹시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 못했어요. 에이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기를 놀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에이미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조심스럽게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고 묻더군요. 전 한숨을 크게 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특히 오징어 게임에는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에이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너도 진짜 그걸 본 거냐면서 자신은 그 드라마를 5번이나 봤다면서 신나게 자신의 흥미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에이미는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아마도 제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곧바로 제가 드라마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자 에이미의 눈이 반짝이면서 안심했죠.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내내 우리가 즐겨본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제가 에이미와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죠. 놀랍게도 정말 즐거웠어요. 에이미는 제가 몰랐던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줬고 심지어 한국어로 된 간단한 인사말도 가르쳐줬어요. 다음날 전 에이미의 테이블로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시카도 거기 있었죠. 제시카는 조용하고 똑똑한 아시아계 학생이에요.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더라고요. 너 진짜 우리랑 같이 있어도 돼?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레이첼이랑 다른 아이들이 보면 곤란해지지 않겠냐면서요. 전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무서웠죠. 이미 레이첼 무리와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만났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도서관 구석 테이블에 모여 한국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제시카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어를 번역해주면서 문화적인 설명도 해줬고 에이미는 케이팝 댄스 동작을 몰래 가르쳐줬죠. 어느 날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 동아리 만들면 어떨까? 한국 문화 동아리 말이야. 순간 망설여졌어요. 공식적인 동아리라니. 그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에이미가 희망찬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자기가 혼자였을 땐 엄두도 못 냈는데 사라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전에는 제가 에이미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다니. 그래 해보자. 제가 말했어요. 근데 동아리를 개설하려면 최소 4명 이상의 멤버가 필요했어요.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우리의 대화를 들었고 자기도 K-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그 동아리에 자기를 끼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항상 혼자 있던 애였거든요. 에이미는 그게 사실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소피아의 최애 한국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라고 했어요. 주인공인 박세로이가 너무 멋있다면서 극찬했죠. 그렇게 우리는 4명이 됐어요. 다음 주에 동아리 신청서를 냈을 때 선생님은 좀 놀란 눈치셨어요. 특히 제 이름을 보시곤 너도 이 동아리에 관심 있는 거냐며 신기해하셨죠. 첫 공식 모임 날 우리는 도서관 대신 빈 교실을 썼어요. 테이블 위에는 에이미가 가져온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고 제시카는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틀어놨죠.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 에이미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전에 제가 에이미의 공연을 막았던 게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때의 축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고 제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에이미는 너그러이 저를 용서해 주었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오징어 게임을 다시 봤어요. 각자 좋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숨은 의미를 찾아보고 한국어 대사도 따라해 보면서요. 레이첼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우리는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고 때로는 서툴게나마 K-팝 댄스도 연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보이는 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호응이 생기면서 제시카는 시청회를 열기로 제안했어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죠. 괜히 더 큰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에이미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다른 친구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용기를 냈죠. 포스터를 만들어 교내 게시판에 붙이는 순간부터 심장이 떨렸어요. 한국 드라마의 밤 마이너스 오징어 게임 시청회. 우리 넷은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간식도 준비하고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도 골랐고 제시카는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시청회 당일 아침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어요. 우리가 붙여놓은 포스터 위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오타쿠들의 모임 한국병 조심하세요 같은 말들이었죠. 레이첼과 그 무리들의 짓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1교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레이첼은 수업 시작 전부터 저를 찾아와 시청회를 조롱했죠. 제가 미쳤다느니 이상한 애들 편에 섰다느니 예전에 저였다면 고개를 숙이고 도망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레이첼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시청회에 한번 와보라고 했죠. 방과 후 우리가 빌린 음악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호기심에 온 애들, 우리를 놀리러 온 애들, 진짜 관심 있는 애들. 심지어 라이언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시청회는 제시카의 문화 소개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징어 게임의 첫 화가 시작됐죠. 예상했던 대로 레이첼은 시작하자마자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자막이 안 보인다느니 폭력적이라느니. 하지만 첫 번째 게임 장면이 나오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레이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였어요. 레이첼이 다시 한번 드라마를 폄하하는 말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폭력적인 게임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이 늘 그래왔듯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도 했죠.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졌고 위협적으로 제게 다가왔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죠.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레이첼이 그걸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요.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라이언이 일어나서 제 말에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됐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1명, 2명.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레이첼의 친한 친구 메건조차 드라마가 재미있어 보인다고 말했죠. 결국 레이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은 모두 남았죠. 드라마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교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여기저기서 다음 시청회를 언제 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가슴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제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기뻤어요. 우리 동아리는 시청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4명이었던 회원이 금세 15명으로 늘었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드라마 시청회는 학교의 새로운 문화가 됐고 심지어 다른 반 친구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본 건 사랑의 불시착이었어요. 북한군 장교와 남한 재벌 상속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니까 다들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첫 화를 보고 나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화를 빨리 보자고 조르는 친구들이 더 많았죠. 그러다 이태원 클라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건 정말 대박이었어요. 주인공 박세로이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의 이야기라 그런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 같았거든요. 동아리 애들이랑 한국식 포차 분위기로 교실을 꾸미고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물론 선생님 몰래요. 도깨비를 볼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깨비 신부를 기다리는 공유의 모습에 다들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레이첼이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죠. 하지만 레이첼은 조용히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레이첼은 가끔씩 우리 시청회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제시카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에이미는 K-팝 커버댄스 팀을 이끌었죠. 신기하게도 전 한국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김밥도 만들어보고 떡볶이도 도전해봤죠. 물론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연습하다 보니 요즘은 제법 한국 음식 실력이 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교 축제 때예요. 작년엔 제가 에이미의 K-팝 공연을 막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제가 직접 무대에 섰어요. 에이미가 가르쳐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안무를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무대를 마치고 받은 환호성은 제가 여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짜릿했어요. 라이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멀리서 훔쳐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라이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둘 다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서로 새로운 작품을 추천해주는 사이가 됐죠. 우리 동아리방은 이제 완전히 한국 문화 공간이 됐어요.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작은 한글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제시카가 한국에 있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몇 권의 한국 책을 보내받았거든요. 비록 읽진 못해도 그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티저 영상이 공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아리방에서 다 같이 티저를 보는데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첫 시즌에 그 강렬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게임은 뭐가 있을지,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지. 다들 자기만의 이론을 내놓으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특별 시청회 준비도 한창이에요. 강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자리가 부족할까봐 걱정이에요. 심지어 옆 학교 친구들도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을 정도예요. 첫 시즌 때는 혼자 몰래 봤던 게 무색하네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이 작은 변화가 참 신기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놀림받던 에이미는 이제 댄스 동아리의 리더가 됐고 조용히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던 제시카는 이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전 치어리더를 그만두진 않았지만 이제는 응원 안무에 K-팝 동작을 섞어 넣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동아리를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아리가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어요. 가끔 예전 제 모습을 떠올려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그 문화의 매력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지옥, 더 글로리, 오늘의 웹툰까지 매번 새로운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K-팝, K-드라마, K-영화까지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들 한국 문화의 팬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문화 강국의 콘텐츠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깊이 있게 즐기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의 이야기 정말 최고예요. 혹시 요즘 한국에선 어떤 드라마가 유행인가요? 저희 동아리에서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꼭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